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이거 피로 수명, 피로 강도를 향상하기 위한 설계 대책. 우리가 승강기도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설계할 거 아니에요? 기계 부품의 피로 수명 향상을 위한 뭐 대책 그런 거. 그래서 어, 피로 파손은 대부분 응력 집중이나 표면 결함에 시작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 최적화, 표면처 기술 적용, 고성능 재료 선택 및 체계적인 조립 환경 관리가 필수하다. 그래서 이거는 어, 일단은 요렇게 가계진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를 좀 형상을 완만하게 해야 돼. 요런 데서 아까 뭐가 생긴다 해서 응력 집중이 생긴다 했잖아. 노치 부분이나 이런 가계진 부분 이거를 형상을 이렇게 완만하게 해야 이제 피로 수명을 향상시키고 아까 표면에 압축 잔용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샷이나 숏이나 똑같아요. 샷 페이닝 같은 거 해야 되고 그래서 피로 수명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표면 거칠기 개선 설계할 때 그다음에 재료 내부 및 결함 특성 결정린 미세화 결정린 미세와 불순물 최소화를 통해 균열 진전에 대한 저항성과 인성을 확보한다. 조립 및 외부 환경 관리, 최적의 볼트 초기 인장력을 유지하고 부식 방지 및 프레팅 방지를 위한 윤활을 철저히 한다. 그래서 여기서 프레팅이란 서로 압착되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아주 작은 진폭의 상대 운동이 반복될 때 발생하는 표면 손상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뭐 정리하실 필요 없어. 뒤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세 번째 문제까지 이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필요한 도만큼 중요한 거 에센스는 또 두 개 나오랬죠 응력 변열 선도. 그래서 이게 이것도 SN이고 이거는 탄소광의 응력 변열 선도, 영광의 응력 변열 선도, 인장 시험에 대해 설명하는 영광의 응력 변열 선도를 작성하여 각 지점에 해당하는 특성을 설명하시오. 응력 변열 선도에서 공식 응력과 지응력의 정의 및 사용 용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 응력 변열 선도 우리가 이게 응력이고 여기에 이제 변형률입니다. 응력은 스트레스인데 변형률이 영어로 뭐지? 변형률이? 일단 뭐 그래서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하여튼간 SN이다. 이게 약자죠. 그래서 어 선도를 설명하려면 그려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제로 파괴 시험 할 때 우리 영광을 여러분들 기술원도 있나? 지그에다 채우고 물리고 당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부분이 이제 지름이 줄면서 파괴되는 그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한 10번은 그려봐야 된다. 그래서 각 부위별로 뭐가 진행되는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그에 이렇게 물려 있는 영광을 지그로 당기잖아. 당기면은 쭉 당겼다가 놨어. B 지점에서. 그럼 이때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직선 구간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도 외형의 변화가 없어. 그죠? 그런데 좀 더 힘을 줘가지고 여기 이제 그 C까지 당긴다? 그러면은 A에서 B까지는 변형이 전혀 없는데 C까지 당기면은 B에서 C는 완전히 똑같이 복귀되진 않아요. 이 그래프상.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이 그리면 안 돼. 여기서는 좀 완만하게 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A, B, C를 탄성한 게 단다. 그죠? 그 다음에 A하고 B는 비례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후크의 법칙이 들어갑니다. 후크의 법칙은 탄성체에 가해진 응력과 그로 인한 변형률 사이의 선형적인, 선형적이라는 게 직선이요. 이 직선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기계 설계 및 재료 역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다. 그래서 요게 이제 후크의 법칙이 들어가고 면접에서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예전에 제가 볼 때 면접할 때는 굉장히 압박 면접이 심했어요. 뭐 기숙사 면접 보면서 이런 것 중학교 때 배운 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다 안 그렇습니다. 공정한 시간 내에 딱 물어봅니다. 그런 거 압박 면접 없어. 하여튼 이런 거 여기 후크 없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D점 있죠. 아까 D점이 이제 상위 항복점이 상항복점이 불러 상항복점. 그래서 직으로 당겼을 때 이쪽부터 D점부터는 변형이 생겨가지고 이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쪽부터는. 요게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소송 변형이 시작한 지점이다. 그래서 이 시험을 왜 해요? 우리가 물체를 가공하고 변형할 때 그 소송 변형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는 그 힘을 알아야 뭐 우리가 뭐 프레스도 만들고 뭐 절단기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항복점이고 여기 이가 하항복점이다. 하위 항복점, 하항복점이고 쭉 가다가 여기 네킥이라는 건 이제 지름이 이제 감소되는 거지. 그러다가 파단된다. 여기 파단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파단된다. 그래서 이제 영광의 이제 그 운영용 선도에 이제 주기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D점 이후가 소송병원 한 영향으로 D점에서 돌연 하중이 감소되어 E점으로 되고 하중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시험편이 계속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상항복점은 하항복점보다 10% 20% 크다. 실제로 D점을 측정 재현성이 좋지 않아 E점을 항복점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E점을 항복점으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도 좀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딱 들어가면은 뭐 요 밑에 거 그릴 필요 없어. 여기 있는 것만 잘 그리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뭐 AI 써가 그러다 보니까 막 글씨도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일직선이 아니에요. 이거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는 좀 계시고 아무튼 이 그래프를 좀 10번씩 그려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중에 이건 그냥 상식선으로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어, 응력 면역력 선도가 이러는데 문제 중에 여러분 지능력과 공치응력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공치응력은 뭐다? 우리가 승강기 검사할 때 공칭지능 그러잖아요. 공칭지능 뭐 10파이 12mm다. 뭐 로프 12mm짜리다. 아니면 뭐 10파이짜다. 이게 공칭입니다. 공칭에서 공치응력은 우리가 흔히 건물을 짓거나 기계를 만들 때는 재료가 늘어나거나 찌그러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쓰도록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공치응력을 때 쓰는 거예요. 이 지능력은 어때 쓴다? 제재 정확함. 반대로 철판을 눌러서 자동차 문짝을 만들거나 금속을 늘려 전선을 만드는 데 소송가고. 어, 그래서 처음 단면적으로 계산하면 실제 가해지는 압력을 전혀 맞출 수 없다. 기계가 얼마나 세게 눌려야 하는지, 재료가 언제 터질지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현재 실제 단면적을 반영한 증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땡겼어. 땡겼는데 이 공치근형은 이 지름이 줄어들지 않은 원래 응력으로 원래 지름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지름으로.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공식 응력이고 진응력은 뭐다? 이게 원래 줄어진 걸로 하는 거야. 줄어든다면. 그렇죠. 그럼 아까 그래프 상에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줄어드니까 응력이 커지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게 진응력이고 이쪽은 공치 응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온다. 어? 이런 시험을 해서 이런 SN 선도가 파괴될 때까지 나오는 거고 그 와중에 처음 단면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공치응력이고 실제 줄어든 단면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지능력이다. 이 문제도 할 때 이제 이렇게 가는 여기다가 이제 지능력을 그려주면 좋죠. 여기 여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세트로 묶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리더스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리더스 밴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울퉁불퉁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항복 연신 구간을 지날 때 항복 요 구간을 지날 때입니다. 표면에 약 45도 각도로 거친 줄무늬의 띠 모양의 무늬가 나타난다. 이렇게 구포적으로 먼저 소성병이 일어난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의 경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문제점 자동차 외판을 스프레스 상용할 때 이 위더선이 생기면 도색 후에도 지저분하게 남아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도 하항복적 부위에서 하중의 증가 없이 변형률만 늘어나는 구간으로 여기 지금 하중이 증가하지 않는 변형률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구간으로 이때 표면에서 루더스 밴드라는 거친 무늬가 나타난다. 요거도 상식적으로 같이 정리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질리언스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의가 레질리언스 계수는 재료가 탄성한 게 이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아까 탄성한 게 여기라고 했죠. 요렇게 그래프 그려주면 돼. 응력, 변형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려주면 이제 탄소 재료가 탄성 한계 내에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적어주려면 이 공식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종탄성 계수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응력이고 뭐 이런 거. 이 공식은 기계 설계 시 부품이 영구적으로 휘어지지 않고 에너지를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를 판단하는 정도입니다. 이게 레지던스 계수는 이렇게 예, 정리되고 마지막으로 인성 계수가 있어. 인성 계수는 재료가 파괴될 때까지 흡수할 수 있는 전체 에너지니까 여기에 파괴점이라 했잖아. 이거 그래프 그려주면 돼. 그래서 인성 계수가 큰 재료는 큰 힘을 받아도 쉽게 부러지지 않고 찌그러지면서 에너지를 끝까지 흡수한다. 따라서 승강기의 비상경제 장치나 안전관련 부품 설계 시에는 탄성 계수보다 이 인성 계수가 훨씬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인성 계수까지. 사실은 이 레질리언스 계수나 리더스 밴드, 레질리언스 계수, 인성 계수는 기계 안전에서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SN 선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상식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째 문제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은 응력. 우리 기계공학에서 뭐 기계 구조물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하는 대표적 세 가지 원인. 응력 집중 형상 계수, 응력 집중 계수, 응력 집중 완화 대책. 뭐 이런 거. 용접부 잔류응력이 발생하는 방 이런 건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 응? 이런 거. 잘 나온다. 엄청 잘 나온다. 여기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들은 이 문제들은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는 이거 31문제를 우리가 출제하는데 다 신규 내면 다 떨어져. 신규 문제가 보통 한 10에서 15% 된다. 나머지는 다 과거에 나왔던 문제야. 그러면은 문제를 배분할 때 한 두세 번 나왔던 거, 자주 나온 것들을 한 3, 40점 배치하고 또 20점은 좀 뜸했던 것도 이거 배치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 번 나왔던 문제들 중에 하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력 집중 계수, 응력 집중 완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죠. 아까 피로 한도를 저하시키는 원인 중에 노치라는 게 있어요. 노치. 갑작스러운 홈이나 구멍이나 이런 것들. 그게 노치거든요. 응력 집중. 구조물의 단면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 홈, 이런 거. 구멍, 단차 등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이 단면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응력보다 몇 배가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구멍이 있는 부분은 응력이 매끄러운 반면에 이런 부분에서 이 주위에 응력이 집중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피로 강도가 떨어진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응력 집중은 그런 개념이고 응력 집중 계수는 기계 공학 및 구조 설계에서 응력 집중 계수는 이제 K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콘센트레이션 팩tor K라 부품의 형성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에서 응력이 얼마나 심하게 몰리는지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다. 해서 이것도 그 그림 하나 줘야 돼. 이게 만약에 노치잖아요. 이 노치 부분에서 이게 이제 최대 응력은 여기 맥스 여기까지가 응력이고 이거는 이제 공치 응력이니까 여기 평균 여기까지 응력. 그러니까 응력 집중은 최대 응력을 공치 응력으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응력 집중 계수. 이거 가지고 이제 얼마가 심하게 몰렸는지 보통 이게 1보다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응력 규증이 이제 있으면 1보다 크다. 그래서 응력 규증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구조물의 다음과 같은 변속이 존재할 때 K 응력 집중 값은 1보다 커지게 된다. 이런 게 이제 노치잖아요. 이렇게 1보다 클수록 특정 부위에 하중이 독박을 쓰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하학적 불연속, 구멍, 홈, 뭐 나사단 노치 이런 데서 생기고 단면의 극각형 변화, 굵은 축에서 가는 축으로 하는 변화는 계단형축, 제로 내부 결함, 주저시 발생하는 기공이나 미세 균열을 해서 응력 규칙이 많이 발생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구멍에서 응력이 많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에, 반복 하중 시 미세 균열이 여기서 시작되며 연성이 부족하면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SN 선도 탄성 그 영광의 SN 선도에서 그 영광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취성 재료 같은 경우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고 공학적 설계에서 의미 연성 재료는 국부적으로 항복이 일어나 응력이 재분배되면 응력 집중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죠? 연성이 있기 때문에 응력 집중 부에 시작된 미세 균열이 반복 하중에 급격히 성장하여 피로 파괴를 유발하고 매우 치명적이다. 이게 거꾸로 됐네. 주천이나 유리 같은 취성 재료는 변형 없이 바로 파괴되므로 정화 중에서도 응력 집중은 엄격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피로 파괴, 피로 한도, 응력 집중 계속, 완화 대책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완화 대책 이런 각이진대를 이제 좀 라운딩을 주는 거죠. 이건 그림 그리셔야 돼. 형상의 변화, 완화 대책. 형상의 변화가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방법으로 단면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위를 부드럽게 연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해진 부분이 곡률 반지름을 크게 하거나 단면의 변화가 완만하게 테이퍼지게 한다. 그다음에 경감 홈 및 추가 구멍. 경감 홈이라는 거는 이게 릴리프가 이제 배출하다는 뜻이잖아요. 응력이 집중되는 주 부위 근처에 보조적용을 파서 응력 흐름선을 미리 바깥쪽으로 유도한다. 아, 경감 홈. 다중구멍 배치. 큰 구멍에 하나가 있을 때 그 근처에서 작은 보조구멍을 배치하면 응력선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않고 여러 갈래로 나누게 된다. 그다음에 표면 가공 및 잔력력 부여. 아까 압축 잔력을 했죠. 표면 연마 및 쇼트 피닝, 하중 작용 방식 배치 변경, 대칭 설계. 비대칭적인 형상보다는 대칭적인 형상의 응력 분포를 균일하게 만든다. 간섭 제거, 힘이 집중되는 곳에 나사상이나 키홈이 위치하지 않도록 설계 위치를 조정한다. 그래서 응력 집중 완화 대책은 여기 있는 걸 적으세요. 요거 있는 거. 그다음에 이 그림 그려주고. 그래서, 아, 여기 있는 거는 단해진 부분의 곡률 반지름을 크게 하거나 단면의 변화가 완만하게 변화하도록 테이퍼지게 한다. 요거죠. 몇 개의 단면 번화부를 설치하여 저런 내의 응력 흐름이 완만하게 한다. 응력 집중부에 보강제를 설치하여 결합하여 응력 집중을 완화한다. 열처리하여 강도를 증가시키거나 표면 거치기를 영변하게 한다. 같은 말이에요. 쇼트 피닝을 아변 처리, 열 처리한다 해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예, 하실 필요는 없어. 하실 필요 없고 10번은 삭제. 이건 10번 할 필요 없고 11번은 나름 중요하다. 그래서 장방형 원통형 연계 발생에 있는 후프 응력을 축방형 응력과 비교하여 설명해서 아까 그 138의 문제에 그 계산 문제 있었죠?
그 계산 문제가 그 이런 압력 용기 그 두께 구하는 공식 그거 얘기거든. 그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끔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 용기는 수리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업에서 위험기계 검사하는 친구들이 그 압력 용기를 검사할 때 제일 중요시하게 하는 거는 이게 두께 측정입니다. 그래서 어, 초음파 탐상으로 이제 두께를 측정합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그 두께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께가 얇아지면은 거시기에서 얇아지면 어떻게 돼요? 퍼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있는 뭐 압력 밸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장방형 원통에서 압력 용기가 발생하는 후프 응력을 축방 응력과 비교해서 설명하셔서 원통형 이건 주로 25점 서술형 나니까 원통형 압력 용기에서 발생하는 응력 해석 기계 안전 및 설비 보존의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항목이다. 내압을 받는 박판 원통 용기에도 크게 후프 응력과 축방 응력이 발생하면 이 둘레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설계의 핵심이다. 그래서 후프 응력은 지금 우리가 그 원주 응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프 응력, 원주 응력. 후프 응력은 이 원통 장배 원통이 이제 위로 하나는 이게 이제 후프 응력이고 요건 이제 축방의 응력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압력 용기를 제작할 때 직사각형의 철판을 돌돌 말아가지고 용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리베팅을 하거나 그 다음에 뚜껑도 붙여가지고 용접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간에 이게 폭파하지 않으려면 여기 있는 내압의 이 용접 부위가 견뎌야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 설계할 때 그러면은 어느 부위를 좀 더 우리가 설계를 집중을 할 것이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후풍력은 용기를 길이 방향으로 쪼개는 힘에 저항하여 크기는 뭐 이제서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방이려고 원주방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유도하려면 내가 판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유도하라는 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축방향 응력의 공식은 4t분의 PD야. 근데 원주방향 응력은 2t분의 PD야. 그러면 다 1이라고 대입했을 때 지름도 이거 압력도 뭐 이래 됐을 때 여기가 더 크잖아. 압력이 응력이 더 크잖아. 그죠? 그래서 원주 이쪽으로 이제 가려는 응력이 더 크다. 그죠? 요 그림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압력량이 폭파하면 일로 다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짜게져. 뚜껑이 날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짜게지는 거야. 왜? 이쪽 방향이 더 나가려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 이쪽 방향으로 원주응력 방향으로 설계를 하면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응력은 설계할 필요도 없어. 왜? 이쪽 설계만 하면 여기는 그냥 어? 그냥 자연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원주 방향 호풍력이 축방력이 두 배예요. 비교와 설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데 그러면 뭐 안면연기 폭파하면 이렇게만 가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면연기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여기가 하부 경판이거든요. 하부 경판이고 여기에 이제 응축수가 고여 있어. 응축수가 그물 같은 게 고여 있으면은 그 고인 부분에 이제 표면에 이제 부식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이제 경판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 볼 때 그럼 뭐 안면연기 발생하는 그 뭐 설명하시면 뭐 원주 방향 응력이 축방 응력이 두 배므로 뭐 설계할 때는 원주 방향 응력, 호풍 응력을 더 고려해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 보는 사람들이 그럼 현장에서 압력 용기 다 그렇게 폭파하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압력 용기가 세워져 있고 여기 경판, 하부 경판에 이제 응축수가 오여가지고 부시 생겨가지고 하부 경판이 이제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요거 나름 중요하고 이건 찾아서 그 이게 138의 그 우리 다음에 할 교재에 정확한 공식이 있어요. 두께 구하는 공식. 하여튼 개념은 이렇다 보시면 되고. 어, 요것도 여러분 12번도 여러분 볼 필요 없어. 볼 필요 없고 12번을 볼 필요 없습니다. 12번을 볼 필요 없고
자, 13번 중요합니다. 용접 후 잔류응력이 발생하는 원인 방지 자체. 내가 매우 중요했잖아. 예? 용접은 금속을 국부적으로 깊이 가열하여 냉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잔류응력이 발생한다. 이거 잔류응력, 그러니까 안 좋은 작용이고요. 압축 잔용, 잔류응력이 발생한다. 잔류응력 다 좋은 게 아니야. 이는 구조물의 변형, 필업하기, 응력 부식 기전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기계 안전 설계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용접도 왜 이게 중요하다? 용접 해놓으면 막 변형 생기거든. 똑바로 용접했는데 시간 지나면은 똑바로 하지 않는 거야. 그거 왜 그렇다? 잔류 응력 때문에 그렇다. 그럼 잔류 응력이란 외부에서 가해진 하중이나 열원이 모두 제거된 후에도 재료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응력. 그래서 발생 원인은 용접을 했어요. 용접처럼 국부적으로 뜨겁게 달궜다가 식혔을 때 먼저 식는 부분과 나중에 식는 부분의 수축 정도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게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기계적 원인은 금속을 구부리거나 꺾거나 누를 때 표면과 내부의 소성 변형 정도가 달라진다. 이게 기계적 원인이고 상변화 원인 열 처리 담금질 과정에서 금속 조직이 변하여 부피가 팽창하거나 수축할 때 생긴다. 근데 문제는 용접 후 자연용이니까 요걸 적으면 되지. 용접처럼 국부적으로 뜨겁게 달궜다가 식을 때 먼저 식은 부분과 나중에 식는 부분의 수축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형의 속도가 다른 거야.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구속시켜 놓으면은 변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반대쪽은 변형되고. 그러니까 뭐가 틀어지고 막 그런 거죠. 그 원인이 이거다. 열적 원인. 뭐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방지책. 그래서 이거를 있잖아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하면은 이해가 안 돼. 뭐 용접을 여러분들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AI 돌려가지고 또 이렇게 확인해봐. 잔류응력 완화 대책, 방지 대책, 용접 전 적절한 이음 설계, 예열한다. 예열 좋죠. 용접 중 시험 관리, 대칭 용접 이렇게 대칭 용접을 한다. 그다음에 후진법, 진행 방향에 반대로 짧게 끊어 용접하여 과도한 열 축적을 방지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스키법, 일정 간격을 띄우고 용접하여 부적인 과열을 효과적으로 피한다. 그래서 이 방법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나아요. 말로 쓰는 것보다 말로 쓰고 그려주는 게. 그다음에 응력 제거 풀림, 그다음에 이거 열 처리, 가위로 서서히 냉각하여 내부 변형 에너지를 방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피닝 아까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진동 응력적 기계적 진동으로 미세한 선원 변형을 유도하여 응력을 완화한다. 그래서 원화 대책인데 기본서에 보면은 이 내용이 몇 페이지요? 한 페이지 이상 돼. 예,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그 여러분 서브노트 만들 때 좀 효율적으로 그림을 넣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한두 문제 암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크리프라는 게 있어요. 크리프. 이 크리프라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게 크리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어, 그 기계 안정 수에는 기계 재료의 크리프에 대해 설명하고 크리프 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크리프는 뭐다? 재료의 항복 강도보다 낮은 일정 응력 가해진 상태에서 고온 환경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이게 뭐냐면 아까 그 피로 파괴랑 똑같아요. 피로 파괴는 뭐야? 그 재료의 인장 압축 강도 항복점보다 훨씬 적은 응력으로 무한히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재료 내부에 피로가 생겨서 파괴되는 건데 이거는 크리프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저거예요. 우리가 벽에다가 이제 그 웨이트를 이제 벽에 이제 만약에 그 쇠 기둥이 박혀 있고 거기다 이제 기둥 끝에 쇠 파이프 끝에다가 이제 박아놓고 웨이트를 하나 달아놨어. 50kg짜리를. 그쵸? 예를 들면은. 근데 50kg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 하중을 증가시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 승강기로 따지면은 우리가 어 선뜻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일단 재료의 어떤 50kg라는 그거는 증가시키지 않은데도 고온 환경, 고온 환경에서 어? 우리가 그 재료학회가 보면 외팔보 있죠, 외팔보. 거기다가 끝에다가 50kg를 걸어놨는데 그 보는 충분히 50kg에 견디는 거야. 근데 특정 온도, 고온 환경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그 외팔버가 이제 처지거나 이제 끊어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고온 환경, 특정 온도, 고온 환경이 아니었으면 아마 버티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국에서 어떤 제품을 저기 사막에다 팔려면은 이거를 저기 고려해야 돼. 크리프 한도를.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는 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 네. 처음에는 여기는 지금 여기 끝까지 갔지만 살짝 띄어야 돼요. 초기에는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여기서 끊어진다는 얘기거든. 결국은 초기에는 금속이 단단해지는 성질 때문에 변형 속도가 점차 줄어든다. 그래서 변형률이 크지 않다가 시간에 따른 금속의 변화, 변형 속도가 일정 유지되면서 설비 설계 수명의 기준에는 가장 규모이 중요하다. 이때까지 쭉 가다가 나중에 여기서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주고 여기 내용들 적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 파괴된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순으로 파괴된다. 여기 이제 여기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 온도 및 응력 및 온도가 크리프에 미치는 영향. 크리프는 외부 환경인 응력과 온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특정 고온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응력 영향. 동일 온도 조건에서 응력이 증가하면 초기 변형이 커지고 2단계의 크리프 속도가 증가하면서 파단 시간 단축된다. 그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 크리프 정의는 응력이 증가하지 않아도잖아. 그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응력이 증가하지 않는 낮은 일정한 응력이 가진 상태. 이게 정의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온에서 응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더 변형이 생기는 거. 온도 영향. 동일 응력 조건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열적 활성화 에너지가 공급돼 원자 확산 및 전위 이동이 활발해진다. 이는 크리프 곡선의 전체적인 기울기를 가파르게 한다. 상관관계 온도와 응력이 높을수록 2단계 구간이 짧아지거나 생략되어 즉시 가속 크리프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크리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크리프의 정의는 다시 한번 말하면 어, 응력이 증가하지 않아도 특정 온도, 고온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료가 변형하면서 결국에는 파단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거쳐서 파단한다. 이게 핵심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크리프 한도를 내가 또 얘기 안 했네. 그러면은 그건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야, 이거 혼자 막 떠드니까 이게 응? 힘드네 이거.